최근에 한국의 젠더 전쟁, 즉 여혐 남혐이라고 부르는 젊은 사람들의 이 성별 대결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전쟁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 일만 생기면 여혐 남혐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이주 여성 문제도 여혐 남혐, 또 여자 경찰 문제를 놓고도 여혐 남혐, 지난번에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불쌍한 그야말로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젊은 청년의 살인, 정신병, 조현병 청년의 살인을 가지고 그것도 여혐 남혐, 이수역에서 술 먹다가 싸운 것도 여혐 남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혐 남혐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상대 성에 대한 정오와 혐오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과거에 이 여성과 남성은, 청년 세대는 서로 보기만 해도 전기가 통하고 사귀고 이렇게 연애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시절이 변하면서 그야말로 청년 세대가 이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될 상황에 몰렸고, 겉으로는 욜로라고 지금 한순간만 열심히 재밌게 살자 하지만은, 소확행이라고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꿈도 희망도 포기한 채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청년들, 남녀 청년들의 삶의 환경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주로 이제 혐오로 몰고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사는 집의 남녀들은 여혐 남혐이 아니라 여자들 실컷 만나고 다니고 남자들 실컷 만나면서 다시 또 부유한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나려고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혐 남혐의 주 대상인 이 젊은 층을 보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요, 중산층 이하의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데 말려들어서 그런 갈등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극우 극자 대상이 되는 사람 보면 좀 상류층들은 극우 극자니 이런 젠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보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집니다. 미국에도 보면 총기 난사하는 사람 중에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상황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집단이 어느 사회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여혐 남혐, 이런 문제는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여혐 남혐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거기에 남혐을 하는 여성들은 대다수 현 정권 편을 드는 경향이 더 높아질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남혐으로 해가는 여성, 남성 이 젠더 갈등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여성들, 그러니까 남혐을 가진 여성들은 현 정권을 지지할 거고요. 좌파 정권을요. 반대로 여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극우 일배 성향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크게 많지는 않고 나머지는 그냥 묵시적으로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정도이고, 20대 남성들의 상당수는 정치 의식이 해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쪽은 확실하게 문이 없고, 지금 가장 피해 의식에 이렇게 지금 빠져 있고 실제 불이익을 보고 있는 20대 남성은 의식 분열 상태에서 소수만 극단적인 일배 성향을 갖는데, 그 일배 성향이라는 것이 보수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혐 남혐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 정권같이 갈라치기 하는 이런 분야에서 봤을 때 20대 여성 남성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지금 시대적 모순을
불이익, 또 시대적 자신들의 받고 있는 차별, 불평등 이런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 20대 전체가 문 정권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갈라치기 하면서 20대의 여성들은 현 정권을 지지하고 남성들 중에 일부는 여혐에 앞장선 일부는 극우화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소극화되면서 남성 쪽에서는 20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 의식이 파편화 분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자들이 뼛속까지 남성 우월주의다. 가장 억울한 게 20대 남성이다라고 서로를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그 얄팍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마치 주적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혐오를 하는 부분을 보면 누가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런 아젠다를 던지고 있느냐. 실제 잘 사는 집에 상류층의 남녀들을 보면요. 전부 자기들끼리 짝지어서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야말로 결혼도 하기 어려운 20, 30대 남녀가 그냥 서로 결혼하기가 어렵고 연애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서 상대 이 성에 대해 혐오를 갖게 돼 만드는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 30대 한국 여성 남성의 문제는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대적 피해자라는. 자, 거기에서 남자가 군대 차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해하면서 덮어야 될 작은 마이너한 문제고 취업을 둘러싼 갈등도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거기에 온갖 진리가 있는 양 여혐 남혐을 부추겨가는 부분에 저는 한국 좌파 진영에 교묘한 갈라치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지금 분석하는 도구가 상대방 젠더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이성의 혐오가 온라인에 확산이 되고 자, 이여대 커뮤니티는 남혐오로 넘치고 20대 남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50대의 5배라는 겁니다. 워마드라는 남혐 사이트에는 성평등 운동이 구걸에 가깝다며 비판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성평등은 남자 청년에게 역차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은 여성들이 차별 철폐가 당연한데 남성들은 특혜 베풀듯 한다. 남녀 차별 말라면서 여성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가만히 보면 지금 여혐 남혐의 젠더 갈등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취업을 둘러싼 좁은 취업문을 둘러싼 그런 이 젊은이들 자기들끼리의 갈등을 그걸 또 반을 쪼개서 여혐 남혐으로 돌리면서 한마디로 이런 취업 갈등의 상황을 만드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저기 못하게 서로 간에 총을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모순의 본질은 덮어버린 채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총을 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모순을 만드는데 주역을 한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지금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정원 늘리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늘린다. 이 부분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싸움을 붙여버리니까 뒤에서 웃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리얼도울이라고 여성의 신체를 갖다가 적당히 재현해서 한마디로 이 성욕 해소의 도구로 쓰이는 이런 인형이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한 달에 26만 명이 넘는 이런 청원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이 이 리얼도울의 수입을 허용했는데 자,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또 젠더 갈등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상대 성에 대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폭력 강간에 익숙한 한남충이라고 리얼도를
옹호하는 남자들을 비판하고 남성들은 꼴팸이라고 하며 여성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인형을 질투한다.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 갈등을 다룬 부분을 분석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갈등 이슈 중에 젠더 갈등이 73.6%란 거예요. 5,401만 건의 갈등 중에 3,974만 건이 젠더 갈등이라는 겁니다. 매우 잘못됐죠. 이념, 정치 갈등이나 세대 갈등, 직장 갈등 등을 훨씬 웃도는 겁니다. 젠더 갈등이 73.6이고 이념, 정치 갈등이 15.4, 세대 갈등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젠더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술수라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젠더 갈등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온라인상의 갈등 중에 젠더 갈등이 67위였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어서요. 젠더 갈등이 비중이 그렇게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는 77.4까지 갔고 정치 갈등은 11.1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갈등이 줄어드는 서로 간의 반비례 효과를 낳고 있어요. 젠더 갈등과 관련된 온라인 글 중에 62%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은 8%였다는 겁니다. 정치 갈등은 부정적인 글이 50, 세대 갈등은 39,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젠더 갈등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주요 젠더 갈등 이슈가 2016년 5월의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2월 3월의 미투 사건, 그리고 2018년 5월의 워마드 홍대 몰카 집회 사건, 양혜원 스튜디오 출사 논란이 벌어진 2018년 5월, 그 양혜원이라는 모델 성추행 놓고 벌어진 일이죠. 2018년 9월에 이제 곰탕집 성추행 사건, 2018년 11월에 이수역 폭행 사건, 2019년 5월에 대림동 여경 사건.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젠더 갈등 이슈가 별것 아닌 것도 다 젠더 갈등으로 되면서 아예 이슈 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젠더 갈등이 대림동 여경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직업군에도 파고들어서 직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문제가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복무 부분을 둘러싼 젠더 갈등으로 다시 또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 30대의 이런 갈등적인 방향이 결국은 사회의 건전한 문제 해결을 막고요. 그야말로 정치 집단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명심을 해야 될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이 최첨단에 서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 말하고 세상을 분석하는 형태를 보면 너무나 천박함, 단선적인, 무지함, 즉 대중들을 이런 갈등의 입장을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젊은 세대들을 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정오와 혐오와 단선적인 욕설, 비난, 비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데 지금 이 젠더 갈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또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젠더 갈등 부분에요 쉽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서로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지 젠더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치 갈등이 사라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시대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리고 또 집권 세력의 무능을 숨기고
또 한편으로 지지 기반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상대층 지지 기반은 흐트리기 위한 업무일 수 있다. 그래서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